그동안 앞서는 격정적이었던 분위기였지만요. 송구합니다만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고 그런 노래가 절로 나올 그런 스타들이 우리 MBN 보이스트롯에 나왔습니다. 총출동했습니다. 최다민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난 10일에 첫 방송된 MBN의 보이스트롯이 정말 화제입니다. 네. 왜 화제냐? 사상 최초로 톱스타 80여 명이 펼치는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에 정말 놀라운 의외의 인물들이 나와서 트로트 실력을 뽐냈습니다. 아하. 그 인물들의 면면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먼저 전설의 야구 여신이죠. 레전드 치어리더. 바로 박기량 씨가 나왔고요. 자. 또 마성의 목소리로 보이스트롯에 도전한 아이돌 그룹 업텐션의 멤버 선율, 그리고 가요계 악동이라고 불리는데 의외로 사부곡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게 부른 DJ DOC의 김창렬 씨. 네. 또 다른 래퍼들은 쇼미더머니를 준비했는데 네. 본인은 보이스트롯을 준비했다라는 아하. 래퍼 슬리피까지 다 이 주인공인데요. 네. 정말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뜻밖의 트로트 실력이다. 그리고 각양각색의 사연이 있다라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네 분의 이 모습을 보고 시청자분들께서는 누구는 알겠는데 누군 잘 모르겠어 하실 거예요. 이제 그 매력을 저희가 하나씩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군무가 뛰어났던 이분의 무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 날 두고 떠나면 안 돼 그렇게 못해 난 절대 보낼 순 없어 사랑아 나를 두고 떠나가지마 나만 두고 가려거든 다시 나를 찾지마 장혜찬 평론가님, 제가 입이 떡 벌어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춤추면서 노래를 불러요? 잠깐만요. 네. 저 잠깐 넋이 나갔어요. 괜찮은데요. 네. 잠깐 넋 좀 리액션 괜찮은데요. 네네. 정말 이 칼군무가 제 미소가 너무 지어지는데 네네. 어허. 칼군무가 참 이 트로트와 만나니까 그 나태주 씨도 떠오르고 아하. 패권 트로트 했던 참 색다른 무대였는데 네. 박기량 씨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가수의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수가 되고 싶었다고 하고 네. 실제로 지난 2016년에 미니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게 네. 그 앨범 발매에서 차트에 진입을 못했거든요. 아. 주위에서 망했다 하는데 본인은 진짜 그동안 모아둔 돈 다 날리고 망했다고 밝혔습니다. 2억 정도의 비용이 쏠게 됐다고 진짜요? 하는데 오. 그걸 또 외부에서 투자받아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소속사 대표랑 자기 돈으로 다 냈다거든요. 어허. 그래서 저 보이스트롯 나오면서 네. 올해부터는 다시 돈을 모으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그 가수의 꿈을 다시 한번 이 보이스트롯 무대에서 이뤘으니 네. 그래도 지난 앨범 실패에 대한 보상이 조금은 되지 않았나. 그러네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정식 가수로 데뷔했던 박기량 씨의 본인 노래 실력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addy, daddy, hustle, hustle. Boom, baby, baby, hustle, hustle. Boom, boom, everybody, hustle, hustle. 내 몸을 보는 눈빛에 you. 으르렁, 엑소같이 세게 다가와도. 저렇게 뮤직비디오까지 찍었네요. 근데 앞서 보이스트롯 그 화려한 무대는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동료분들이 같이 도와준 무대였다고 하네요. 사실 저는 박기량 씨를 잘 몰랐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혼났습니다. 아니 왜요? 요즘에 대세인 박기량 씨도 모르느냐. 설마 혹시 성우 박기량 씨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근데 이번에 하던 우리 그 MBN 보이스트롯 보고 정말 놀랐는데 네. 아니, 저렇게 안무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아이돌 스타도 사실 저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아하. 박기량 씨 정말로 기량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 라임 살리시려고? 네네. 자, 트로트에 도전한, 정말 이색 도전을 한 박기량 씨. 그 결과는 어땠을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제 프로로에서 가야 될 길은 1번이 노래지. 우선 순서가 1번이. 예를 들어서 발성 같은 거. 또 이렇게 빠른 노래는 리듬을 타잖아. 댄스를 하면서 강약을 넣고 그리고 액션이 들어가면은 정말 더 최고의 멋진 가수가 될 줄 믿습니다. 9개.
아하 9개에서 저게 11개 크라운을 받아야 합격인데 2개가 모자랐네요. 아, 안타까워요. 많은 분들이 막 어떡해 막 했던 것 같아요, 저때. 그러니까요. 네. 안타깝네요. 한 분이 3개를 줄 수 있으니까 15개가 완성된 크라운인데 어쨌든 탈락해서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것은 후에 또 무대를 볼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사실. 근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박기량 씨가 적극적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고 박기량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본인이 치어리딩을 엄청나게 좋아하세요. 아유, 아이고 네, 눈물 지금 흘리는 거 보세요. 안타까운 아이고, 모습 제 얼굴이 세상에. 나와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 어쨌든 아까 그 박기량 씨 우는 모습 보면서도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이게 본인이 치어리딩을 너무 좋아해서 본인은 사실 치어리딩을 끝까지 하고 싶대요. 예전에 지금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야구를 보러 오신 분 팬들 중에도 박기량 씨 보러 온 분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안표를 사가지고 그 자리 앞에 앉으려고 그렇게 하는 분도 너무 많다고 그렇고 최근에는 뭐 영화 배우 제이도 들어왔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고사를 했는데 고사한 이유가 본인은 치어리딩을 너무 좋아해서 치어리딩의 레전드가 되고 싶다. 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치어리딩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본인은 네. 정말 힘이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레전드가 돼서 치어리딩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 그러네요. 트로트 레전드를 향한 꿈은 아쉽게도 좌절됐습니다만 이미 여러 방면에서 레전드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뭐 치어리더 중에서 미모뿐만 아니라 연봉 순위도 1위인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치어리더 중에 수입 1위인가란 질문에 대해서요. 단순히 1위가 아니라 치어리더 역사상 1위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박기량 씨는요. 치어리더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바꿔놨는데요. 올해로 벌써 13년 차예요. 사실 치어리더 하면은 20대 초반에 반짝할 수 있는 마치 아르바이트 개념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기량을 쌓으면 충분히 롱런할 수 있다는 걸 박기량 씨가 보여줬고요. 네. 박기량 씨가 벌써 30대에 접어들었는데 여전한 기량을 갖추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안무 습득력도 남다른 게 기존 영상 같은 경우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보면은 곧바로 익혀서 똑같이 따라할 수 있고 창작 영상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마스터한다고 하거든요. 1년에 100곡 정도 마스터한다고 하니까요. 14년을 따지면 1,300곡 정도에 맞춰서 치어리딩을 할 수 있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네. 박기량 씨 아쉽게 고배를 마시긴 했습니다만 여러 방면에서 또 우리 국민들을 또 즐겁게 해주시고 기쁨을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보이스트론 무대에서요. 이번엔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관객분들을 깜놀하게 했던 그런 참가자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날 찾아오신 내님 어서 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어서 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진짜 두 번 깜놀하게 합니다. 일단 저 여성인 줄 알았습니다. 최단미 변호사님 처음에. 네, 저분이 가수 선율입니다. 아이돌 그룹 어텐션의 선율인데요. 아하. 저 어텐션의 선율 씨가 처음에는 얼굴 안 보인 채로 노래 장윤정 씨의 꽃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도입부가 끝나고 걸어 나왔는데 다들 여자일 줄 알았는데 남자였던 거예요. 너무 다들 깜짝 놀란 건데 네. 저렇게 뭐 미성이기 때문에 성별 논란까지 있었다고요. 여자 아니야 여자? 근데 남자가 맞다고 하고요. 네. 현재 25세의 남성입니다. 이야, 근데 저 미성 정말 곱습니다. 진짜 저 흉내 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저 미성 때문에 혹시 묻지 못할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을까요? 같은 그룹 업텐션의 멤버 환희 씨가 그 에피소드를 밝혔는데 목소리가 너무 여자 같아서 사실 선율 씨가 옆에 있으면 환희 씨가 본인의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는데 선율 씨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어간 거예요. 그 어머니가 옆에 여자 누구니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율 씨가 일부러 장난을 친다고 네. 오빠 뭐해? 누구랑 통화해?라고 물어보면 아이고. 전화기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옆에 여자가 있는 걸로 오해를 한다는 거죠. 네. 그 정도로 맑은 미성을 타고난 그런 보이스를 지닌 것 같습니다. 야, 보통 우리
요즘은 이제 코로나 국면이니까 이제 노래방 가는 걸 좀 자제합니다만 노래방 가면은 남성분들은 여성 가수가 부른 걸 이제 남자 음정으로 낮추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른바 원키, 여성 가수 원키로 부른대요. 원래 목소리로. 그 영상을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눈 감고 들으면 어느 부분이 소찬희 씨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복면을 쓴 그 음악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 불렀어요. 복면을 벗는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여성일 줄 알았는데 선율 씨가 딱 튀어나온 거예요. 네. 사실 이 당시에 이제 소찬희 씨도 보고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냥 목소리 예쁜 여자가 부르나 보다 했는데 막상 딱 이게 남성이라는 거 알고서는 깜짝 놀란 거죠. 이 영화 파리넬리에서 나왔던 팔세토 창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구사할 수 있는 남성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선율 씨는 타고난 목소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소찬희 씨의 이 노래를요. 정말 네. 많은 후배 가수들이 따라 부르고 소화하면 대단하다고 박수를 치는데 정작 소찬희 씨가 같이 불러본 적이 없대요. 왜냐면은 이 키를 맞추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선율 씨가 원키를 그것도 남성 가수가 그대로 소화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선율 씨는 혼자 노래방 가도 잘 노를 것 같아요. 그냥 커플이 놀러 온 것처럼 남자 노래 부르다가 여성 목소리 낼 수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우리 김병재 앵커님도 여자 목소리 잘 내시지 않습니까? 네네. 네. 하여튼 이 선율 씨가 복면가왕이라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제 가면을 쓰고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여성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 저 여성 가수는 누굴까 정말 노래 잘한다. 나중에 딱 가면 벗으니까 남자가 나오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얼마나 여자 목소리 연습을 많이 했는지 네.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음폭이 굉장히 넓어져서 좋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보이스트롯에는요 참 많은 사연도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저도 좋아하는 가수고 네. 뭐 악동 이미지가 좀 남아있긴 한데 요즘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DJ 디어씨라는 그룹 있잖아요. 네. 그 그룹의 김창열 네. 이분이 도전을 했습니다. 사실 같은 멤버들도 반대를 했대요. 처음에는 이하늘 씨나 정지용 씨가 같은 멤버거든요. 네. 근데 반대를 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감동의 무대를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도 주고 박수도 받았습니다. 늘 보면 노래로 그 효심을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무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마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 나훈아 씨의 영령을 재해석했네요. 최단민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사연이 있습니다. 김창열 씨가 가수로 데뷔하고 4년 만인 98년에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요. 또 그 이후에 암으로 어머니까지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훈아 씨의 영령이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노래였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해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사는 것 같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 노래를 골랐는데요. 아버님께 그동안 드리고 싶었던 마음을 이제 MBN의 보이스트롯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 김창열 씨가 연예인이지만 연예면보다는 사회면을 많이 장식했잖아요. 네, 뭐 DJ 디오씨로 데뷔한 이후에 각종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본인이 나중에는 웃으면서 승화시키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합의금을 물어준 싸움만 100여 차례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또 최대 7,500만 원 가량의 합의금을 지급한 적도 있다고 하고요. 2009년에 인터뷰를 보면 물론 10년도 더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이때까지 합의금으로 물어준 금액 5억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아파트 한 채 값인 거잖아요. 그 말을 하니까 그래서 집이 없어서 결혼 생활 시작도 돈 하나 없이 은행에 대출 다 받아서 전세로 어렵게 시작을 했다고 네. 본인이 밝혔어요. 그런 좀 과거가 있습니다만 아마 가정을 꾸리고 나서부터는 또 이렇게 노래 부른 것처럼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사건 사고 연루 없는 지가 꽤 됐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이 단어는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쫙 흐르는 단어일 겁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영이랑 곡이 뭔가 이제 아버지도 더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살아 계셨을 때 이 노래를 불러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하늘나라에서 잘 이렇게 뭐 지켜봐 주신 덕분에 제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좋은 생각을 갖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소리 감정을 잘 표현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노래를 안 불러봤을 텐데 그래서 오늘 정말 보이스 트롯을 통해서 앞으로 좀 우리들의 노래, 우리 가요를 한번 자기 스타일대로 좀 멋지게 한번 불러보시길 기대합니다. 이제 김창렬 씨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의 또 선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스트롯에 등장한 또 다른 화제를 일으키는 인물이 있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누굽니까? 네, 바로 래퍼 슬리피입니다. 저 2번 깜짝 놀랐거든요. 네. 데뷔 14년 차 래퍼가 트로트에 도전했던 거에 한 번 놀라고요. 네. 노래 실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박상철의 황진이를 불렀는데요. 네. 트로트를 부르면서 중간에 본인 특유의 래핑까지 넣어가지고 이야. 완전히 새로운 형식으로 재해석을 했거든요. 네. 슬리피 씨는 이제 제 주변에는 모두 힙합 오디션을 준비하는데 저는 보이스 트롯을 준비했다 얘기했는데 사실 슬리피 쇼미더머니도 나갔다가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 네. 정말 랩 못지않게 야. 트로트도 잘 소화하는 것 같았어요. 자, 새로운 도전을 한 슬리피 씨의 무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젖으시고 놀라고 내가 돌아간다 황진이 눈수모들 늘어지고 소나기 내리면 오고파서 어떻게 살까 그래도 가야지 너를 위해 가야지 황진이 너를 위해 야 황진이 너를 믿고 걸어가는 이 길 떨어지지 않아 내 황진이 이거 네가 원하는 것이 깨내라는 황진이 에이 황진이 이거 너를 위한 노래 너와 내가 같이 부르는 이 노래 보이쇼쇼 깨지 행성 우리고 달려가 야, 원곡도 좋습니다. 저렇게 또 재해석하니까 또 다른 맛이 느껴지는데 보이스트롯이 끝난 후에 무슨 문자 한 통을 받았다면서요, 장희찬 평론가님. 네, 슬리피 씨가 본인의 SNS 통해서 공개했는데 아하. 황진이의 원곡자 박상철 씨한테 온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겁니다. 박상철 씨가 이 무대를 지켜보고요. 뭐라 말했냐면 노래도 잘했고 랩도 최고다.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완전 좋았다. 본인의 원곡을 현대적인 힙합과 접목시켜서 재해석한 게 박상철 씨 마음에 쏙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보다 원곡자에게 인정받기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아하. 슬리피 씨 같은 경우는 이번 무대로 제대로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래퍼가 트롯에 도전하는 게 쉽지 않은데 보이스트롯에 도전한 남다른 각오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해요. 아. 슬리피 씨 하면 최근에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픈 손가락이 됐는데 네.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이 억 단위의 채무를 안고 있나 봐요. 그걸 이제 이번에 출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제가 보이스트롯에 나온 이유가 네. 부모님이 갖고 있는 억대의 채무를 최소하고 아. 그리고 전세방 얻는 거, 전셋집 얻는 거 그게 목표다. 그래서 보이스트롯에서 도전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실제로 생활고로 많이 힘들었다면서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데뷔 후에 10년 동안 거의 수입이 없었는데
가족 중에서 대출이 그나마 되는 사람 자기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대출을 하면서 돌려막기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데 네. 이 슬리피씨가 왜 슬리피씨인 줄 아세요? 몰라요. 아무 데서는 이렇게 눕기만 하면 잘 잔다고 해서 슬리피라는 별명 그래요? 때문에 슬리피가 됐는데 이젠 두 발 쭉 뻗고 좀 편안하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어느 정도 힘들었는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최단민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슬리피 씨가 데뷔 13년차 가수예요. 그런데 단전과 단수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언제나 혹시 물이 끊길까 봐 물을 받아놓고 살았고 자신의 집에는 압류딱지가 붙는 것처럼 전기와 공급이 곧 제한될 것이다. 아니면은 뭐 도시가스가 중단될 것이다. 이러한 문자가 아이고. 계속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런 문자가 올 때마다 항상 걱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슬리피 씨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지금 지난해 9월부터 소속사와 분쟁 중에 있는데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서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생활고에 아이고.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생활이 알려지면서 대중들한테 또 받은 아픔도 있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사실 스타는 우러러봐야 되는데 불쌍한 이미지가 생긴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도 없다는 거였고요. 한 번은 지인이 고기를 사준다고 해가지고선 갔었는데 이걸 주변에서 본 거죠. 아니 생활고라더니 소고기 잘 먹고 있네라고 이런 또 SNS에 아유. 글을 보고 상처를 입었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어서 가끔 만나서 밥을 그러세요? 먹는데 통상 대중이 알 만큼 이름이 알려진 스타들은 꽤 잘 법니다. 그래서 그들이 밥을 사주는데 슬리피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밥을 사줍니다. 그만큼 실제로 본인이 생활고를 꽤 겪었는데 지금 소속사 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혼자 활동을 하면서는 조금 더 나아졌거든요. 혹시 좀 맛있는 거 먹고 있어도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뉴스파이터 방송 이후에 슬리피 씨의 팬이 되실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분 다 응원해드리겠습니다.